항문이 원인 모르게 자꾸 간지럽다, 긁기도 민망하고 괴롭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세포주치의 이기호입니다. 혹시 몸이 원인 모르게 좀 간지럽다, 가렵다 이런 분들 있을까요? 특히나 항문 주변이 너무 가려워서 긁기도 민망하고 괴롭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캔디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캔디다라는 건요, 효모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곰팡이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많이 사냐면, 점막이 있는 부위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입안 내지는 소화기관들, 그러니까 식도, 위장관, 대장 이런 데도 잘 살고요. 항문 주변, 또 여성의 질, 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접히는 부위, 이런 데에 캔디다가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캔디다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 캔디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것들이 장에 있어도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균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진 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생제를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좋은 균들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좀 단 음식을 좋아한다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든지, 내지는 면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썼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캔디다가 과증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캔디다가 과증식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입안에, 혀에 백태가 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은 몰랐는데 위내시경을 했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식도에 이 캔디다 감염이 의심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질염이 있을 때는 이제 치즈 같은 분비물이 생기거나 가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자각하는 경우도 많고, 의사가 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또 때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도 이제 남성 생식기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 같은 경우는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보통 본인이 발견을 해서 알게 되거나 의사가 직접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하다가 확인을 해준 경우니까, 증상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항진균제,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이제 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증상을 자각할 수 있는 정도, 내지는 의사가 캔디다가 있다, 캔디다가 의심된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데 애매하게 캔디다와 관련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혀에 백태가 낀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이 알 수 있는데, 백태처럼 뭐가 보이진 않는데 약간 화끈거리는 자결감이 있다라든지, 뭔가 혀의 느낌이 좀 둔화돼 있더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거나, 내시경에서 식도에 이 캔디다층이 보이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뭔가 음식물이 넘어가는 게 좀 시원하게 안 넘어가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라든지, 혹은 가스가 찬다라든지, 복부 팽만감이 있다라든지, 식후에 좀 더부룩한 증상이 있다라든지, 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증상, 원인 모르는 물분변, 또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애매한 캔디다 감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항문이 원인 모르게 자꾸 간지럽다, 특히 또 밤중에 간지럽다라든지, 항문 주변에 또 화끈거리는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긴다라든지, 배변을 보고 나서 왠지 뭔가 불편하고 좀 찜찜하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피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원인 모르게 반복적으로 간지럽고, 자려고 누우면 여기가 간지러웠다가 저기가 간지러웠다가 그러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든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피곤할까, 이런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거나, 집중력이 왠지 모르게 떨어진다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레인 fo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맑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캔디다와 연관해서 잘 생길 수 있는 애매한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이 캔디다라는 놈에 대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캔디다 감염을 확인했을 때, 그러면서 증상이 있을 때 비로소 이 항진균제를 드세요라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많은 의학적 상황에서는 캔디다가 의심이 되거나 내시경상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고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은 약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문 주변이 간지럽다, 원인 모르게 피곤하다, 원인 모르게 혀나 그런 소화기 계통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게 내시경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질염처럼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두드러진 그런 자각 증상이 없으면서 애매하게 피곤하고 애매하게 가렵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캔디다 감염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검사도 내시경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정도로 심한 정도가 아니면 사실 뚜렷한 검사가 없는 것 같죠? 또 심지어 증상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캔디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캔디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많으냐, 그러면서 뭐 애매하던 두드러지던 그런 증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캔디다가 많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캔디다도 얘도 생명체니까 스스로 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대사물질, 똥이 있어요. 똥. 그게 바로 디아라비니톨이라는 물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캔디다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에서는 이 디아라비니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유독 높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애매한 여기저기가 간지럽고 항문주위가 간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런 증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이 사람은 캔디다와 연관이 있는 문제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질염처럼 아주 심각하게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내시경에서 캔디다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약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 치료를 권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항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약 자체가 굉장히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그렇게 쉽게 한번 드셔보시죠, 이렇게 처방하지는 않는 약이다. 그렇다면 항진균제를 처방할 정도는 아니거나 그렇게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애매한 증상이 있어서 항문 주변에 간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의를 잘 듣고 나는 캔디다가 좀 의심되는 것 같다, 그런데 검사에서 내가 지금 확인되지 좀 못했고 그러니까 해가 되지 않는 관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마늘 드세요. 생마늘 하루에 2개, 만약에 익힌 마늘이다 그러면 4개 드세요. 나는 마늘 정말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또 어렵겠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불편함 내지는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식품 과민 반응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마늘을 먹기가 어렵거나, 마늘 사실 생마늘 2개씩 계속 먹기가 어렵죠.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베르베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 약용 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예전에 베르베린은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베르베린 쳐보시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이런 제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마늘이나 베르베린은 저하고 개인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런 베르베린이나 마늘 같은 성분이 항진균제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캔디다에 대해서는 진단 자체도 또 애매한 경우도 많고, 진단을 해도 약 자체도 세기 때문에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서 뭔가 내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베리베리, 마늘 이런 성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캔디다를 과증식하는 걸 좀 막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캔디다가 좋아하는 걸 피하면 좋겠죠.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캔디다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뭔 줄 아세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포주치 이교였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